조승우 한약사의 완전 배출 관련 영상이 유튜브 누적 조회수 5천만 뷰를 돌파했다고 합니다. 조승우 한약사는 말합니다. 완전 배출하면 의사도 깜짝 놀란다고 말이죠. 현대인들은 갈수록 음식을 약으로 삼지 않고 독한 약물을 음식처럼 먹기 시작합니다. 병원 속에 갇힌 의사들은 음식부터 바꾸셔야 한다고 쉽게 말하지 못합니다. 그야말로 만사가 귀찮다는 듯 진료도 3분 만에 끝냅니다. 컴퓨터에 나타난 그래프와 결과지를 보고 그 유명한 3분 진료를 통해 약을 처방하면 그뿐입니다. 환자를 병을 치료해야 하는 대상이 아니라 돈을 버는 대상으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빨리 끝내고 다음 환자를 봐야 돈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조승우 한약사는 현재 세계적인 암센터들이 채소 과일식을 처방하고 있는 것에 주목했습니다. 음식으로 치료할라 치면 각종 공격이 쏟아집니다. 특히 채소와 과일은 그 공격의 주요 대상이 됩니다. 신장투석 환자의 경우 칼륨 수치가 높으니 채소는 먹지 말라고 합니다. 당뇨 환자의 경우 과일을 먹으면 당 수치가 올라서 안 된다라고 합니다. 사과 반쪽, 배 1개 이상은 먹으면 안 된다라는 기상천외하고 비과학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유튜브에서는 하얀 가운을 입은 전문가들이 사용하지도 않는 청진기를 어깨에 걸치고 나와서 과일과 채소는 섞어 먹지 말라는 말까지 합니다. 심지어 사과와 고구마와 바나나는 공복에 먹으면 안 된다고까지 말합니다. 세계 유수의 어떠한 암센터에서도 암 환자들에게 채소와 과일을 먹지 말라는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세계적인 암센터들은 모두 채소와 과일을 기본으로 암 환자들에게 처방합니다. 열을 가하면 효소, 즉 생명이 죽기 때문인데요. 효소, 즉 생명이 살아있는 음식은 지구상에 채소와 과일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채소와 과일은 식후에 먹는 디저트가 아니라 몸의 내부를 청소하는 청소 음식이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최근 우리나라 국립암센터에서도 암 예방 수칙 10가지를 발표했는데 2위가 채소와 과일을 충분히 먹을 것이었습니다. 1위는 담배를 피우지 말고 담배 연기도 피할 것이었습니다. 두 기관 모두 식습관의 핵심은 채소 과일식이라고 공개적으로 발표했다는 말입니다. 이제 골고루 먹어라 해서 과일과 채소를 우선적으로 먹어라로 바뀌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바뀌었다라는 표현보다는 진실에 가까워지고 있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을 듯합니다. 이제 많은 사람이 채소 과일이 좋은 건 알겠는데 먹기 귀찮다는 반응이 나옵니다. 그래서 조승우 한약사님은 7대3의 법칙으로 드시라고 주장합니다. 과일과 채소를 70%로 하고 30%를 일반식으로 드시라는 말입니다. 조승우 한약사 역시 7대3의 법칙을 실천하여 18kg을 감량하고 요요 없이 177cm에 62kg에 날렵하고 건강한 몸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단 2주만 하셔도 기적을 경험하시리라고 장담합니다. 2주 동안 당근을 이렇게 먹었더니 의사들도 깜짝 놀랍니다. 109세까지 살다 가신 노먼워커 박사님도 있지만 한국에는 올해 90세인 이시영 박사님이 계십니다. 90세인데도 70대처럼 보이시는 자연의학계의 큰 어르신입니다. 이시영 박사께서 젊은 시절 자연의학의 원조라 불리는 스위스의 비랴벤나 병원에 공부를 하러 가셨습니다. 이 병원에서 아침마다 당근과 사과로 만든 주스를 환자들에게 주면서 1897년부터 사용해온 불로초라 말하더랍니다. 왜 그러냐고 물으니 당근은 땅 속에 있는 모든 영양분을 뿌리에 흡수해서 저장한다라고 하더랍니다. 박사님은 지금도 90세의 몸으로 아침 체조와 명상 후에 사과와 당근으로 만든 주스를 마시는데요. 무려 50년이 되었습니다. 50여 년 동안 감기나 몸살 한 번 걸린 적이 없다고 하십니다. 박사님은 당근 2개와 사과 1개를 착즙기나 믹서기로 만들어 마시는데요.
빌 샤벤나 병원에서 왔다 해서 벤나 주스라는 제품명으로 우리나라 식품 회사에서 제조해 판매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 그 식품 회사의 부지런함에 놀라고 밥벌이의 힘겨움에 애처롭고 마케팅에 여전히 끌려다니는 인간의 어리석음도 느껴집니다. 시중에 나와 있는 주스에는 각종 화학 첨가제가 투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드시 집에서 무첨가 벤나 주스를 삭즙기나 믹서기로 만들어 드시기 바랍니다. 당근은 당나라 당에 뿌리 근을 써서 만든 말입니다. 홍당무도 붉은 당나라 무라는 뜻입니다. 호빵, 호떡, 호두 등도 모두 오랑캐를 통해서 왔다고 붙여진 이름입니다. 그러나 이것들도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토착화되었기에 아무런 부담 없이 전통식품 대접을 받습니다. 당근은 한방에서 구충제로도 쓰였고 각종 약으로 쓸 만큼 효능이 좋은 대표적인 뿌리채소입니다. 매일 당근을 하나씩 챙겨 드시길 바랍니다. 눈 건강에 좋다는 베타카로틴이 식약처에서 권고하는 하루 권장 섭취량의 7배나 들어 있습니다. 세계 최강의 자연치료 병원의 환자들에게 아침마다 주스로 먹이는 불로초 당근. 365일 매일 꺼르지 말고 믿고 드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참 슬프게도 우리 어린 친구들이 싫어하는 채소 중 1위가 당근입니다. 왜 그럴까 했는데 아마 식감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깨물어 먹기 힘들면 사과와 당근을 함께 넣어 삭즙기나 믹서기로 무첨가 주스를 만들어 아침마다 꼭 권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당근의 영양 성분은 끝도 없이 이어집니다. 베타카로틴, 비타민, 칼륨, 칼슘, 아이오딘, 지질, 엽산, 아연, 철분. 당근의 효능을 저는 3가지로 꼽는데요. 첫 번째가 눈 건강입니다. 베타카로틴은 바로 우리 몸에 들어오면 비타민 A로 전환이 되는데요. 이 비타민 A가 눈에 좋은 성분입니다. 안구 건조가 너무 심하신 분들도 인공 눈물을 넣지 마시고 매일 당근을 하나씩 챙겨 드시길 권합니다. 홈쇼핑에서는 백내장이니 황반 변성이니 공포를 주면서 루테인 제품을 권합니다. 저는 당신에게 물어봅니다. 천연 성분이 좋은가요? 인공 성분이 좋은가요? 눈에 좋은 당근을 드시겠습니까? 가공 추출된 약물, 루테인 제품을 드시겠습니까? 두 번째가 피부입니다. 오장육부가 하는 일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특히 침묵의 장기라 불리는 간이 하는 일은 500여 가지가 넘습니다. 실제로 밝혀지지 않은 일까지 하면 수천 가지가 넘습니다. 당근은 간이 해야 할 일을 대신 해주기 때문에 간에게 휴식을 줍니다. 췌장만 힘들어서 인슐린 저항성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만일 홈쇼핑에서 간이 힘들면 독소 배출 호르몬이 잘 배출되지 않아 호르몬 저항성이 온다고 호르몬 주사 광고를 한다면 그 주사들을 매일 맞으시겠습니까? 독소 배출이 원활하게 되면 가장 처음 반응이 나타나는 곳이 우리 피부입니다. 가끔 사람들이 저에게 비비크림 바른 것이 아니냐고 묻기도 하는데요. 저는 피부에 어떤 화장품이나 화학약품을 바르지 않습니다. 제 피부의 비결은 사과와 양배추와 상추와 당근과 각종 무첨가 주스입니다. 얼굴이 거무튀튀하면 간이 안 좋으시네요라고 말하곤 하는데요. 간과 피부는 부부관계나 다름없습니다. 아내가 화나면 남편도 짜증이 나고 남편이 즐거우면 아내도 기쁩니다. 살아있는 채소와 과일은 몸속 노폐물을 완전 배출하면서 간이 해야 할 일을 대신 해주기 때문에 간이 좋아지고 피부가 좋아지는 것입니다. 첫 번째, 눈에 좋고, 두 번째, 피부에 좋고, 세 번째는 혈관입니다. 당근에는 카로티노이드라는 성분이 많은데요. 혈관 내피세포의 염증을 줄여서 동맥 경화를 예방합니다. 또한 당근 속 칼륨 성분은 혈관 확장과 혈액순환을 촉진한다는 논문들이 수도 없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혈관에 좋으니 당연히 뇌혈관에도 좋습니다. 당연히 뇌졸중을 예방합니다. 한일 예로 하버드 대학에서 간호사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8년 동안 9만 명에 달하는 여성 간호사를 대상으로 당근을 매일 섭취한 A집단, 전혀 안 먹은 B집단, 일주일에 2번 정도만 먹은 C집단, 이렇게 3집단으로 나누어 장기간 실험을 했는데요. 매일 섭취한 A집단은 전혀 안 먹은 B집단보다 뇌졸중의 발병률이 70%나 낮았습니다. 당신은 당근을 먹고 뇌졸중을 예방하시겠습니까? 홈쇼핑에서 광고하는 비싼 알약을 먹고 뇌졸중을 예방하시겠습니까? 공산주의 국가가 아닌 이상 선택은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간혹 아침에 무첨가 주스를 드시라 했더니 주스를 먹고 유와 토스트를 드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산 음식을 드시라 했더니 사과와 당근을 먹고 빵과 라면을 드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것은 마치 도서관에서 밤새 공부를 하고 집으로 돌아오다가 출출하니까 편의점 탁자에 앉아 보름달 빵에 소주 한 병을 마시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은 또한 자연을 사랑한다며 등산을 하고 산 중턱 바위에 앉아 명상까지 하고 내려오면서 산신령에게 기도하고 그 다음 점집에 들르는 것과 같습니다. 무당이나 점쟁이들은 공포 마케팅의 선수들입니다. 붓을 안 하면 1년 후에 죽는다거나 얼굴에 살이 끼어 있으니 부적을 만들어야 한다는 식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공포심을 조장하여 약을 파는 약장수와 다름이 없습니다. 500만 원짜리 굿은 안 되고 1000만 원짜리 굿을 해야 살 수 있다고 말합니다. 아니 500만 원은 안 되고 1000만 원이 된다면 그것이 어찌 영험한 산신령이란 말입니까? 가난한 사람은 죽고 부자만 산다면 그것이 어찌 신통방통한 아기 통자라는 말입니까? 그들은 당신의 공포심을 조장하여 약을 파는 약장수와 다름이 없습니다. 어처구니 없는 말에 속아서 집도 팔고 논도 파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갚지도 못할 사채까지 내서 산 밑에 무당에게 엄청난 돈을 바치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당신은 약장수에 집중하지 마시고 당신의 몸에 집중해야 합니다. 몸의 변화를 시시각각 느끼며 한 가지에 집중해서 꾸준히 실천하셔야 합니다. 특히 점심과 저녁에 일반식을 하더라도 배출 주기인 오전 12시까지는 채소 과일이나 무첨가 주스를 반드시 실천하시기 부탁드립니다. 살아있는 음식은 절대 과식할 염려가 없습니다. 어느 정도 일정량이 차면 우리 뇌는 산 음식을 계속 먹어라라고 명령하지 않습니다. 아이들도 배부르면 그만 먹습니다. 그러나 설탕과 인공 감미료가 듬뿍 첨가된 공장 음식은 우리 뇌를 교란시킵니다. 식욕 조절 중추 신경계를 교란시켜 계속 먹게 만듭니다. 그래서 당신이 배가 부른데도 계속해서 TV를 켜놓고 잘 때까지 빵과 과자를 폭풍 흡입하는 것입니다. 좋은 대학을 나온 우수한 두뇌의 연구원들은 지금도 실험실에 불을 밝히며 배불러도 계속 먹게 만드는 화학합성 물질을 개발하느라 불철주야 연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사고를 바꾸어 당신이 당신의 삶의 주체가 되고 당신 몸의 주체가 되지 않는 이상 당해낼 도리가 없습니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저는 당근을 볶거나 삶는 것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불에 익히면 모두 사망한 당근이기 때문입니다. 요즘엔 베타카로틴 흡수율이 좋아진다면서 올리브 오일에 볶아 먹으라는 기사도 올라옵니다. 저는 이것이 올리브 오일 회사의 마케팅으로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이것은 마치 철수가 공부를 잘하니 나머지 학생 20명은 학교에 나오지 말아라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모든 영양 성분을 죽인 후 하나의 성분만 남으면 당근은 더 이상 진짜 당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좋은 살아있는 당근이라고 해도 그냥 우적우적 씹어먹기는 그리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당근의 경우
사과 당근 주스로 만들어 드시길 추천합니다. 사과 2개, 당근 1개를 넣어서 갈은 다음 아침에 1잔, 오후에 1잔 이렇게 나누어 드시면 좋습니다. 도움을 더 드리자면 사과를 먼저 넣으시고 당근은 썰어서 조금씩 넣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착즙기나 믹서기를 사용할 때 쉽고 편합니다. 변비가 있으신 분들은 즉효약입니다. 제가 운영하는 예방원 카페 회원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입니다. 가능하면 세척되지 않은 흑당근을 드시고 더 가능하면 유기농으로 드시길 바랍니다. 당신에게 당뇨와 고혈압이라는 병명을 던지며 장기 치료를 명령하던 의사도 진료 기록부를 새로 만들면서 깜짝 놀랄 것이라고 저는 장담합니다. 2주 동안 사과와 양배추만 먹었더니 의사들도 깜짝 놀랍니다. 우리가 도시 생활을 하면 70% 정도는 가공식품을 먹습니다. 저는 이제 가공식품을 공장 음식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공장 음식은 서양에서 정크푸드라고 부르는데 여기서 말하는 정크정크란 쓰레기라는 뜻입니다. 채소는 여러 달이 걸려 완성되고 과일은 1년이 걸려야 완성됩니다. 채소와 과일은 모두 비바람을 견디고 태양의 기운을 받고 땅에서 영양분을 빨아올려 일정한 세월이 걸려야 완성이 됩니다. 식물들은 태양의 기운을 이용해 우리 몸이 곧바로 받아들이기 힘든 땅속의 무기질을 우리 몸에 좋은 유기질로 변형시켜냅니다. 우리가 무기질이나 유기질이라고 말할 때의 기는 우리말로 생명을 말합니다. 무기질이라고 하면 생명, 즉 에너지가 없다는 말입니다. 유기질이라고 하면 당연히 생명과 에너지가 있다는 말입니다. 좋은 것들은 모두 시간이 걸리는 법입니다. 그러나 공장 음식은 재료만 준비되면 기계를 돌려 하루 만에 수천 수만 명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을 만들어냅니다. 저는 공장 음식은 음식이 아니다라고 표현합니다. 죽어있는 음식은 진정한 에너지를 만들지 못합니다. 살아있는 효소, 즉 살아있는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음식은 채소와 과일밖에 없습니다. 저는 채소와 과일이 식단의 70%가 되고 불에 익히거나 가공된 일반 음식이 30%, 즉 7대3의 법칙만 지켜도 우리의 몸은 살이 빠지고 질병을 예방할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맨 처음 명연 반응이 오기도 합니다. 설사가 대표적인데요. 이것을 부작용이라고 생각하면 오해입니다. 우리 위장은 각종 화학 첨가제로 오염되어 있습니다. 채소와 과일을 먹으면 이 오염물질을 청소하게 되는데 맨 처음 오는 반응이 설사입니다. 방부제, 보존제, 향미 증진제 등 화학물질에 길들여진 위장에 신선한 효소물질이 들어오니까 위가 반응을 하고 몸이 깨어나서 몸을 청소하는 현상입니다. 가려움증이나 콧물이 나기도 합니다. 최초 2주 정도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겁내실 필요도 없고 중단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수년 수십 년 먹어온 공장 음식으로 인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데 어찌 시간이 걸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인간은 외부의 침입으로부터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해 고열과 구토와 설사라는 발명품을 만들어냈습니다. 즉 700만 년 동안 수렵 채집 시기를 거치면서 독성 물질이 들어오면 이것을 밖으로 뱉어내도록 진화해 왔습니다. 그런데 공장 음식의 경우 우리의 간과 신장과 위장이 난생 처음 접하는 화학 첨가제들이라서 반응을 할 수가 없습니다. 무언가 더부룩하다는 느낌이 드는 상태로 입이 즐겁기 때문에 계속 쑤셔 넣게 됩니다. 그런 상태에서 채소와 과일을 먹으면 위장이 깨어나서 소화 흡수력이 좋아집니다. 소화 흡수력이 좋아지니까 피부가 좋아집니다. 그 이유는 밤에 숙면을 취할 수 있어서 피부 재생과 각종 치료와 복구에 에너지가 쓰이기 때문입니다. 가끔 비염이나 아토피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콧물과 기침과 가래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혀 당황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건 역시
우리 인간이 가진 정화 능력 중 가장 대표적인 것입니다. 몸에 열을 내고 콧물과 가래를 통해서 몸속에 노폐물을 배출하게 됩니다. 아토피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때로 피부에 발진이나 두드러기가 올라올 수 있습니다. 일반식을 하다가 채소와 과일을 먹게 되면 가벼운 가려움증과 설사가 동반되는데 이것 또한 명현 반응입니다. 어둑할명 아찔한 현을 써서 말 그대로 눈앞이 깜깜해지고 아찔하다는 뜻입니다. 중국의 고서 서경에도 명현 반응이 일어나지 않으면 고질병이 낫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힘든 것을 거쳐야만 진정으로 좋은 것이 옵니다.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좋은 것은 모두 가짜입니다.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자연의 법칙입니다. 금연이나 금주를 결심하고 2주 정도 지나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것이 가려움증입니다. 첫 2주 정도는 몸에 쌓인 노폐물을 배출하는 기간입니다. 가렵다고 피부과에 가서 스테로이드를 처방받으면 또다시 가려움증과 아토피가 계속될 뿐입니다. 우리 몸의 정화 능력을 믿으셔야 합니다. 커피를 끊어도 맨 처음 두통이 옵니다. 이것 또한 명현 반응으로 보통 2, 3일 내에는 다 좋아집니다. 2주 정도 채소와 과일을 꾸준히 먹으면 아침에 쾌변을 보게 되고 몸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특별히 따로 다이어트를 하지 않았는데도 3kg 정도가 빠지게 되는데 무슨 특별한 다이어트를 할 때 경험하는 요요 현상도 오지 않게 됩니다. 자연의 음식, 살아있는 음식을 먹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항상 2주만 꼭 경험을 해보시라고 권유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운동이나 다이어트나 금연 등 뭐든지 길게 잡으면 쉽게 포기합니다. 한 달 내내 채소와 과일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맨 처음 아침만이라도 채소 과일식으로 바꾸고 점심과 저녁은 드시던 대로 드시라고 말합니다. 하비 다이아몬드는 그의 명저에서 우리 몸은 3대 주기로 나뉘어져 있다고 갈파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서양의학이나 한의학에서 수천 년 동안 내려져 왔던 몸의 체계입니다. 하루 24시간을 3대 주기로 나누는데 낮 12시에서 저녁 8시까지가 음식을 섭취하는 섭취 주기로 먹은 것들을 충분히 소화시킬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 다음 밤 8시에서 새벽 4시까지가 동화 주기입니다. 즉, 먹었던 것들을 양분으로 흡수하고 불필요한 것들은 내보낼 준비를 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새벽 4시에서 낮 12시까지가 배출 주기인데 이때가 아주 중요하다고 저는 강조합니다. 19세기 산업혁명 이후 우리 인간이 아침을 부지런히 먹는 잘못된 습관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낮 12시까지 내 몸에 쌓인 노폐물을 밖으로 내보내는 배출 주기입니다. 아침에 눈곱이 껴서 세수하게 되고 소변과 대변을 밖으로 배출하는 것만 보아도 아주 쉽게 오전 시간이 배출 주기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시리얼과 우유 등 소화하기 힘든 것을 먹는 것은 자연에 대한 반역이라고 저는 말합니다. 아침부터 무언가를 먹기 시작하면 에너지가 엄청 소모됩니다. 배출에 쓰여야 할 에너지가 소화에 쓰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굳이 아침을 먹어야 한다면 채소와 과일 또는 무첨가 주스를 드시라고 강조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자연주의 작가 헬렌 리어링은 저서에서 모든 요리는 요리하는 시간이 먹는 시간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고 갈파한 적이 있습니다. 10분 만에 먹는 아침 식사를 위해 한두 시간 동안 야단법석을 떠는 일은 어리석은 일이라는 뜻입니다. 야단법석을 조금만이라도 떨고 싶으시다면 신선한 무첨가 주스를 만드는 일에 시간을 쓰시기 바랍니다. 채소와 과일은 불과 30분 만에 소화되고 무첨가 주스는 불과 5분 내에 소화를 마치게 되기 때문입니다. 2주에서 한 달 정도만 실천해보면 변비가 사라지고 비염이나 아토피 또는 이명이 사라지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비타민제나 영양제를 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실제 경험해 본 저뿐만 아니라 제 말을 듣고 실천하신 분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수천수만의 채소와 과일 중에 무엇을 먹어야 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과일은 사과, 채소는 양배추. 이렇게 두 가지를 추천합니다. 복잡하게 식단표를 짜게 되면 많은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인데요. 음식도 삶도 단순해야 지속 가능한 법입니다. 사과나 양배추는 어디 가도 있습니다. 전 세계 어딜 가도 쉽게 접할 수 있고 바로 우리 동네 마트에도 있습니다. 요즘은 편의점에서도 종종 판매합니다. 우리나라에는 6대 과일이 있습니다. 6대 과일이란 사과와 배, 귤과 단감, 복숭아, 포도입니다. 요즘 체질 변화로 복숭아 알레르기가 생긴 분들이 꽤 있어서 복숭아 대신 수박이나 딸기를 권하기도 합니다. 이 중에서 전 세계 어디에나 있는 것이 사과입니다. 미국의 유수의 암센터들이나 요양기관에서 환자들에게 매일 공급하는 것이 사과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인류가 먹어온 과일 중에 지금껏 사과가 생생하게 살아남았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인간에게 가장 많은 영양소를 주었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매일 사과 한 알이면 의사가 필요 없다라는 서양 속담이 괜히 나온 말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은 이처럼 단순한 진실을 복잡하게 만드는 어리석은 동물입니다. 진실은 항상 단순하고 가까운 곳에 있는 법입니다. 양배추는 말 그대로 서양 배추입니다. 토종이 좋다고 양배추를 배격하는 사람도 가끔 있습니다. 지구라는 행성의 흙과 태양을 통해 자란 지구 식물이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헛된 믿음과 편견이 사람을 죽이는 법입니다. 우리 것이 좋은 것이여라는 말은 맞지만 외국에서 들여와 우리 땅에서 자랐다면 우리 것이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세상에 독자적인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열린 마음이 중요합니다. 공장에서 가져온 가짜 음식에는 닫힌 마음을 가지시고 자연에서 가져온 진짜 음식에는 열린 마음을 가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양배추의 경우 얇게 채를 썰어가지고 우적우적 그냥 한 움큼씩 씹어 드시는 습관만 들이셔도 변비는 저절로 해결됩니다. 채소와 과일에는 파이토케미컬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전문 용어를 사용해서 겁먹은 사람들을 현혹시키길 좋아합니다만 사실 그것은 식물성을 뜻하는 파이토와 화학을 의미하는 케미컬의 합성어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식물 속에 들어있는 화학물질이라는 뜻으로 살아있는 식물에는 모두 들어있는 영양소입니다. 학창 시절에 친구들과 술을 마실 때 내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지라고 말하는 친구가 한 명씩 있기 마련입니다. 무슨 얘기를 하다 보니 마구 짓거린 것인데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마구 짓거리는 경우입니다. 가끔씩 TV를 보면 하얀 가운을 입고 나타나 시청자들이 무슨 뜻인지도 모르는 어려운 얘기를 나열하는 전문가들을 봅니다. 파이토는 그리스어인데요. 왜 식품 회사와 제약 회사는 이 어려운 그리스 말과 케미컬이라는 단어를 합성했을까요? 서양의 수많은 식품과 약품은 주로 미국에서 만들어져서 전 세계로 확산됩니다. 그리고 미식품의약청의 공인인증을 받고 싶어 합니다. 만일 미국 사람들에게 아주 쉽게 식물 화학성분이라고 말하면 제품을 살까요? 한국 사람들에게 식물 영양제라고 말하면 제품을 살까요? 그래서 어려운 그리스 용어를 사용하는데 사실 알고 보면 별것 아닙니다. 식물 영양제를 파이토케미컬이라는 말로 변신시켜 특별한 것을 좋아하는 어리석은 우리들의 호주머니에서 돈을 꺼내는 마케팅의 귀재들입니다. 서양 속담에 발음하기 어려운 것은 입에 넣지 말라는 말이 있는데 당신은 발음하기 어려운 파이토케미컬 대신에 당근과 사과와 양배추 등 발음하기 쉬운 것들을 입에 넣으시기 바랍니다.
파이토케미컬은 항산화작용으로 유명합니다. 항산화작용이라는 단어도 좀 어려운데요. 산화란 무엇일까요? 물질이 산소와 결합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사과 껍질을 벗겨서 공기 중에 놓아두면 색깔이 갈색으로 변하는 것을 생각하면 쉽습니다. 우리 몸도 공기를 들이마시거나 음식을 먹으면 산소와 결합해서 분해하고 소화시키는데요. 우리 몸에서 사용한 후 버려진 노폐물, 활성산소를 밖으로 배출해내는 산소 쓰레기 배출 작용을 해준다고 생각하면 아주 쉽습니다. 인체에 운반된 산소를 완벽하게 사용하지 못하면 약 3%의 쓰레기를 남기게 되는데, 이 쓰레기를 무력화시키거나 배출하는 작용이 바로 항산화 작용입니다. 1991년 존스 홉킨스 의대는 지구상의 인류가 앓고 있는 질병은 3만 6천여 가지가 있는데, 이 질병의 모든 원인은 활성산소 때문이다라고 발표할 정도로 무시무시한 놈입니다. 활성산소를 어려운 말로 프리레디컬 또는 자유레디컬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앞으로 활성산소나 프리레디컬이라는 말이 나오면 산소 쓰레기라고 쉽게 생각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자동차의 배기가스를 생각하면 더 쉽습니다. 배기가스가 완전히 배출되지 않고 차 안으로 스며든다면 자동차도 망가지고 그 안에서 운전하는 인간도 망가지게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완전 배출을 주장하는 이유입니다. 안타까운 현상이 있는데요. 어린이집에서는 사과 껍질을 벗겨서 간식으로 줍니다. 농약 걱정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아이들이 식감 때문에 뱉어내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과는 80에서 90%의 영양분이 껍질에 있습니다. TV 드라마에서 사과 껍질을 잘 벗기느니 못 벗기느니 하고 시어머니가 며느리 구박도 하는 장면이 나오기도 합니다. 사과 껍질에는 항산화 물질, 그러니까 몸속 산소 쓰레기를 배출하는 성분이 있어서 혈관을 청소해 줍니다. 좋은 콜레스테롤이니 나쁜 콜레스테롤이니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복잡하게 생각하면 끝이 없습니다. 그냥 혈관에 기름때가 낀 것이라 생각하면 쉽습니다. 우리가 불고기를 재워 놓을 때 키위나 배를 많이 쓰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고기의 기름기를 분해하기 때문입니다. 막힌 혈관의 기름기를 사과 껍질이 분해해서 밖으로 배출한다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이 항산화 물질은 고기, 생선, 계란, 우유, 공장 음식에는 전혀 없습니다. 없는 정도가 아니라 제로입니다. 지금 당장 인터넷 검색창에 항산화 물질 혹은 파이토케미컬이라고 쳐보십시오. 모두 식물에만 있다고 나옵니다. 저와 내기를 하셔도 좋습니다. 또한 몸에 좋은 과일이나 채소라고 해서 불에 익히면 항산화 물질은 모두 사망합니다. 제가 계속해서 살아있는 음식을 먹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입니다. 콩나물에 항산화 물질이 많으니 콩나물을 많이 드세요라고 누군가 얘기하면 콩나물을 생으로 먹는 사람도 있나요라고 질문하십시오. 그리고 삶아 먹으면 항산화 물질이 다 죽어버리는데 어쩌란 말입니까라고 또 질문하십시오. 의사들은 질문하는 환자를 싫어합니다만 끊임없이 질문해야 합니다. 당신은 돈을 내고 서비스를 받는 고객입니다. 돈을 내는 사람이 그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질문을 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경찰 신분증을 내보이며 구둣발로 방에 들어와 돈을 훔치는 그들의 뒷모습을 보고도 아무 말도 못하는 호구가 될 뿐입니다. 과일과 채소를 먹기 생소하신 분을 위해서 채소즙, 과일즙, 채소과일 주스를 권합니다. 시중에서 파는 공장 음식에는 모두 화학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무공해라는 말에 현혹되어서는 안 됩니다. 대부분 설탕과 소금과 방부제와 각종 화학물질이 들어 있습니다. 아무것도 첨가하지 마시고 무첨가로 드십시오. 채소즙, 과일즙, 채소과일 주스 등 복잡하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이 책에서 무첨가 주스라고 간단하게 표현하겠습니다.
시중에 별로 비싸지 않은 착즙기나 믹서기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무거운 아침을 먹고 전철에서 조는 것과 가벼운 무첨가 주스를 먹고 하루를 여는 것은 천지 차이라는 것을 경험하십시오. 물론 씹어 먹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우리 침에는 아밀라아제라는 탄수화물 분해 효소가 있습니다. 인간의 침에는 단백질 분해 요소인 프로테아제와 지방 분해 요소인 리파아제가 없습니다. 물론 몸속의 장기에서 육류를 소화시키는 각종 효소가 생성됩니다. 그래서 힘들게 겨우겨우 소화하게 됩니다. 아침에 고기를 먹으면 졸리고 힘든 이유입니다. 배출에 쓰여야 할 에너지가 소화에 사용되면서 뱃속을 요동치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과일과 채소를 먹으면 침이 이미 섞여 있기 때문에 1차 소화가 완성되고 장으로 들어가 2차 소화가 완성되는데 불과 30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무첨가 주스는 불과 5분, 10분 만에 소화를 완성합니다. 몸에 좋다는 채소와 과일도 안 먹으면 소용없습니다. 제가 무첨가 주스를 추천하는 이유입니다. 제 경험으로는 당근과 사과와 양배추, 이렇게 3개 정도만 넣어서 돌리면 맛이 좋습니다. 이것들이 없으면 냉장고에 있는 과일과 채소를 모두 다 넣어도 상관없습니다. 과일 주스는 혈당을 높인다라는 말에 현혹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시중에서 파는 설탕 및 각종 화학물질이 첨가된 과일 주스는 당연히 혈당을 올립니다. 무공해니 유기농이라는 말에도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살균과 멸균을 거치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살아있는 음식이 아닙니다. 아무리 유기농 과일이라 해도 열을 가하는 순간 각종 미네랄은 모두 사망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독일의 마르텐 박사에 의하면 생채소를 삶으면 단백질은 2분의 1로 줄어들고 나트륨은 4분의 1로 줄어든다는 사실을 실험 결과로 증명했습니다. 익힌 것을 먹으면 날 것에 비해 3, 4배를 더 먹어야 미네랄이 충족됩니다. 우리가 채소를 샐러드로 먹으면 소금을 뿌리지 않아도 맛있게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로 익혀 나물로 만들어 먹으면 미네랄이 죽어버리므로 소금을 쳐야 그나마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이유입니다. 전문가들은 정제된 가짜 과당과 과일 속에 있는 진짜 과당을 한 묶음으로 비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식물에서 추출한 후 열 처리해서 물에 녹인 것을 액상과당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단당류로서 다당류인 과일과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액상과당은 세상의 어떤 당분보다 체내 흡수 속도가 빠르게 이루어져 혈당을 급격히 상승시킵니다.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말도 좀 어렵습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포도당의 형태로 소화되어 몸속의 세포로 이동해 에너지로 쓰입니다. 이 세포의 문을 열어주는 열쇠가 바로 인슐린입니다. 그런데 몸에 당이 너무 많아 혈관에 머물면 당 수치가 올라갑니다. 이 당을 처리하기 위해 인슐린 공장으로 불리는 췌장이 바빠집니다. 인슐린을 급격히 분비하다가 지치게 되는데 이것을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합니다. 췌장이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는 상태를 어렵게 표현해서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합니다. 현명한 우리의 몸은 이것을 오줌으로 배출하려고 노력하는데 오줌에 당이 너무 많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 당뇨입니다. 당뇨를 한방에서는 다른 말로 소갈증이라고도 하는데요. 지나친 당, 즉 독소가 들어오면 몸에서 물을 찾아 정화시키려는 자연치유 반응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당뇨를 치료한다고 무슨 약을 먹을 것이 아니라 물을 마시면 됩니다. 몸이 진정되면 공장 음식이나 인공당을 먹지 말고 천연당인 채소와 과일을 먹으면 됩니다. 거듭 강조하지만 어떤 성분이 좋다고 해서 그것을 공장에서 열 처리한 후 추출하여 제품으로 만들면 거의 모두 독이 됩니다. 과일과 채소에는 아직도
성분이 확인되지 않은 수천 수만의 영양 성분들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당근과 사과와 양배추를 주스로 마시든 그냥 먹든 2주 동안만 실천해 보시길 권합니다. 그 후에 당신의 몸에 복잡한 이름의 질병을 붙인 의사를 찾아가 보십시오. 진료 기록부를 새로 만들면서 깜짝 놀랄 것이라고 저는 장담합니다. 2주 동안 상추를 매일 먹었더니 의사들도 깜짝 놀랍니다. 상추는 우리 주위에서 흔하게 먹을 수 있는 식물입니다. 거듭 강조하지만 진실은 항상 단순하다고 저는 주장합니다. 몸에 좋은 음식은 인간과 아주 가까운 곳에 있다고 저는 주장합니다. 오래 살려고 불로초를 찾아 헤매던 진시황이 몇 살까지 살았는지 당신은 아시는지요? 당신은 그래도 60에서 70세까지는 살았겠지라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49세입니다. 그러니까 50도 되기 전에 죽어버렸습니다. 불로초는 미국에도 없고 중국에도 없고 달나라에도 없고 당신 바로 옆에 있습니다. 저는 지금 불로초, 즉 상추를 드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상추는 생각보다 엄청난 놈입니다. 천연 비타민제, 천연 미네랄제라고 생각하면 맞습니다. 상추는 한자어 생채에서 변형된 말로 날로 먹는 채소라는 뜻입니다. 상추 뿌리를 딱 자르면 우유처럼 하얗게 나오는 바로 이것이 락투카리움이라는 물질입니다. 이것이 진통 효과가 있어서 상추아편이라 불리기도 합니다. 그만큼 진통 효과 및 진정 효과가 있습니다. 학생 때 어머니께서 졸리니까 상추 먹지 말아라고 하신 말씀에 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점심 식사 후에 우리가 졸고 있으면 선생님이 너희들 상추 먹었냐 하신 것도 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특히 이 락투카리움은 현재까지의 연구로는 상추랑 치커리 딱 두 종류에서만 나옵니다. 눈치 빠른 제약회사에서 상추에서 각종 성분을 추출해서 수면 유도제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수면제 얘기가 나왔으니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10여 년 전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수면제의 진실에 관한 주제로 방송을 했었습니다. 연예인들의 끝나지 않은 사망 사건을 다루었는데요. 그 배경에 수면제가 있었음을 만천하에 고발했습니다. 탤런트 최진실, 최진영 남매와 수많은 연예인들의 밝혀지지 않은 자살 사건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최진실 씨의 매니저와 지인들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그 약이 아니었으면 절대 그런 일이 생기진 않았을 거예요. 내가 먹어보지 않았으니까 부작용을 몰랐다니까요. 알았다면 무조건 막았겠죠. 방송 제작진은 폭식, 기억상실, 자살 시도 등 이해할 수 없었던 죽음 뒤에 수면제가 있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이렇게 위험한 약물을 누구나 쉽게 처방받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보건당국은 이처럼 비극적인 부작용을 초래하는 이 약물을 도대체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 걸까요? 이런 수면제의 부작용이 계속되자 언제부터인가 수면제라는 이름이 사라지고 슬그머니 수면유도제라는 부드러운 이름이 등장했습니다. 수면제의 부작용을 염려한 제약회사의 발빠른 대처인데요. 내용은 그대로 두고 이름만 바꾼 것입니다. 여러분은 공장에서 만든 악마의 약 수면유도제 말고 천연 수면유도제인 상추를 드시기 바랍니다. 또한 철분과 엽산 등이 풍부해서 임산부에 특히 좋습니다. 시골 장터에 가면 옛날의 약장수들이 남자는 정력에 좋고 여자는 피부에 좋고라며 알약을 팔곤 했는데요. 알약 말고 천연 강장제 상추를 드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외국에서 들여온 소고기가 흔하지만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돈 좀 있어야 소고기를 먹었는데요. 제 친구 하는 말이 고기도 먹어본 놈이 먹는다라며 소금장에 소고기만 찍어서 계속 먹는 것을 보았습니다. 채소는 일절 먹지 않고 소고기만 먹는 것을
자랑스럽게 뽐냈는데요. 이거 정말 돈 자랑은 될지언정 바보 같은 짓입니다. 고기 먹을 때 상추와 깻잎과 마늘을 싸서 먹는 것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상추와 깻잎과 마늘, 이 3종 세트가 소화가 어려운 고기를 분해시켜주기 때문입니다. 어쩔 수 없이 고깃집을 가시더라도 샐러드 셀프바가 있는 집에 가실 것을 추천합니다. 상추와 각종 채소를 가져다 먹을 수 있으니 설사 고기를 드시더라도 상추에 파무침과 마늘과 양파를 가득 넣어 쌈으로 드시면 고기 1인분의 반도 먹기 전에 배가 불러옵니다. 이것은 제 경험인데요. 채소로 배를 채우면 다음날 아침 배변이 너무 시원합니다. 어제 먹은 파무침과 양파 냄새가 밖으로 배출되는데요. 몸속에서 소화가 완성되어 완전히 배출되었다는 증거입니다. 몸무게는 1kg이 빠져 있습니다. 굶어야 빠진다가 아니라 몸 청소를 해야 빠진다가 정답입니다. 이것 또한 해보지 않고는 알 수가 없습니다. 정주영 회장님의 해봤어라는 말은 정말 명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마트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상추는 꽃상추, 적상추, 로메인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주부님이 선생님, 기생충 무서워서 채소를 못 먹겠어요 하는 것입니다. 저도 처음엔 안 믿었는데요. 지금 우리가 세계 10위 강대국으로 선진국인데 설마 했습니다. 그런데 동영상을 보여주곤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기생충이 아니라 아주 작은 미생물입니다. 1970년대, 80년대까지만 해도 기생충 복균자가 70%를 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나라는 토양 매개체로 기생충 감염이 안 되는 나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인분으로 비료를 주는 곳이 거의 없습니다. 유기농 농사를 짓는 곳에서도 인분을 줄 때는 발효시켜서 액상비료라는 형태로 주기 때문에 기생충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얼마 전 서울대 충남대 공동연구에서 기생충 실험을 하는데 우리나라 어디에도 기생충이 없어서 따로 실험실에서 배양해야 할 정도였으니까요. 안심하시고 흐르는 물에 씻어서 드시면 됩니다. 또 다른 문제는 농약입니다. 농약 역시 우리나라 식약처가 세계 1등급 수준으로 검열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용성 농약을 쓰고 있기 때문에 수확 후 2주 정도면 다 사라지는 농약만 쓰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마저도 잔류농약은 물에다가 씻으면 다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정 불안하시면 물에다가 일단 담가 놓으시고 흐르는 물의 좌우로 3번 상추를 흔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세제를 사용하지 마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무리 천연 세정제라는 이름이 붙어 있어도 일종의 피눈물입니다. 불안한 소비자의 마음을 파고든 마케팅일 뿐입니다. 상추를 2주 동안 계속해서 먹었더니 살이 빠지고 심신이 안정되었다고 말하면 진료기록부를 새로 만들던 의사도 깜짝 놀랄 것이라고 저는 장담합니다. 여러분, 현재 조승우 한약사의 완전 배출 도서는 건강 관련 도서 분야에서 압도적인 판매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많은 분들께서 완전 배출, 채소 과일식에 대한 관심이 많으신 것으로 생각됩니다. 여러분께 전달해드리고 싶은 좋은 내용이 많아서 영상을 나누어 제작하려고 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몸에 좋다는 영양제는 어찌해야 하는지, 무첨가 주스의 최고의 조합과 까착즙 주스에 관한 심화된 내용도 다룰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생의 품격이었습니다. 하루하루 당신의 품격이 더 빛나길 바랍니다.